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쉽고 재미있게 읽었던 원서 4권을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신티아 라일런트의 The Van Gogh Cafe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반 고흐 카페예요. 이 책은 총 53페이지로 분량에 부담이 없고 판타지라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반 고흐 카페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아마도 카페가 예전에 극장이었던 건물이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법이 천국에서 온다, 지옥에서 온다 하지만 마법은 예전에 극장이었던 건물에서 온답니다. 반 고흐 카페의 6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앞 나무에 팥쌈 한 마리가 매달려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팥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로부터 매일 아침 8시에 나타나는 팥쌈을 보러 사람들이 카페로 오기 시작해요. 그 덕분에 팥쌈을 구경하면서 다툼으로 서먹했던 친구들이 부부가 이웃이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팥쌈에게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요. 팥쌈은 먹지 않지만 배고픈 개, 고양이, 새, 사슴 등이 배를 골치 않게 되었어요. 또 부인이 세상을 떠나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던 한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보호자 없는 동물들을 돌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어느 날부터 팥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줄 음식을 두고 간답니다. The Van Gogh Cafe에는 6가지 이야기가 53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추천!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인데 원서로 읽으니 더 좋았던 진 웹스터의 Daddy Long Legs, 한국어 번역서 제목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 책은 총 181페이지인데요. 페이지도 빽빽하지 않고 간간히 재미있는 그림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편지글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지도 않고요. 곧 18살이 되는 제루시아는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고아원에서 후원자들의 임원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임원회의가 있을 때면 제루시아는 며칠 전부터 청소해야지, 아이돌을 깔끔하게 보이도록 신경 써야지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원회의가 끝나고 고아원 원장이 제루시아를 부르더니 한 후원자가 제루시아가 쓴 에세이를 보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 보내주기로 했다고 해요. 학비와 생활비를 후원해주는 조건은 단 한 가지. 후원자에게 매달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제루시아. 누군지 밝히길 꺼려하는 익명의 후원자를 자신의 유일한 가족으로 상상하며 신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는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 2002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 린다 수 박의 A Single Shard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사금파리 한 조각이에요. 사금파리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일컫는 말이에요. 작가인 린다 수 박은 한국 이름 박명진으로 이민 2세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A Single Shard 같은 아주 한국적인 작품까지 쓰게 되었나 봐요. 이 책은 총 148페이지이고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가 훨씬 쉬운 면이 있어요. 배경은 고려시대 서해안에 도공들이 모여 사는 도자기 마을이에요. 어린 모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스님에 의해 학에게 맡겨져요. 학은 한 다리가 불편해서 한 발로 서 있는 모습 때문에 학이라 이름 지어졌어요. 모기와 학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끔찍하게 아끼며 살아갑니다. 모기는 이 마을 최고의 도공, 미니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민이 없는 새에 그의 작업장에 있는 도자기를 감탄하며 바라보다 깨뜨립니다. 깨뜨린 도자기 값으로 9일간 민 밑에서 일하게 된 모기. 도자기를 배울 기대에 부풀지만 하루 종일 나무만 하다 9일이 다 지나는데.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아 옆에 티슈도 갖다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슬프진 않네 하다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반 페이지 정도 한국의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더 감흥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책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강추! 다음은 원서로도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 플립트의 작가 웬들린 반 드레인의 The Running Dream입니다. 분량은 332페이지인데요. 페이지가 빽빽하지 않고 문장이 담백하고 간결해서 잘 읽혀요. 제시카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에 푹 빠져있는 고등학생 소녀예요. 학교 육상부에서 가장 잘 달리는 유망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시카가 타고 있던 스쿨버스가 교통사고가 나고 제시카는 오른쪽 다리의 반을 절단하게 돼요. 제시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다리가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 환상통에 절망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의족을 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버텨냅니다. 제시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의 도움으로 달리기용 의족을 마련해 자신이 좋아하는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또 늘 제시카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 뇌성마비로 한 번도 달려본 적 없는 친구 로사의 휠체어를 밀며 10마일 달리기를 완주할 계획을 세우는데 다리를 절단한 단면에 무른 살을 단련시켜서 의족을 끼우고 다시 걷기까지의 과정, 달리기용 의족에 적응하는 과정, 친구의 휠체어를 밀며 달릴 수 있을 때까지 휠체어에 모래주머니를 싣고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며 연습하는 과정, 무엇 하나 단숨에 되는 일이 없지만 제시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인간 승리의 과정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